안녕하세요. 서비스리의 서비입니다. 이번은 오일 탱커 편입니다. 정의. 오일 탱커는 석유 또는 석유 제품을 대량으로 운송하도록 설계된 탱커선의 일종입니다. 특징. 일반적으로 VLCC, Very Large Crude Oil Carrier 20만 톤 사이즈 이상 선박이 원유를 원유지에서 정유소로 운송합니다. 프로덕트 탱커는 정제된 기름, 즉 디젤유, 경유, 윤활유, 휘발유와 같은 석유 제품을 정유소에서 산업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구로 운송합니다. 사이즈. 프로덕트 탱커는 MR, 미들레인지 25,000에서 45,000 DWT, LR, 롱레인지 45,000에서 16만 DWT 사이즈로 많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탱커는 VLCC 16만에서 32만 DWT로 많이 운용됩니다. 선사. HMM사의 HOS, 지마린 서비스, SK해운, 싱크로해운. 오일 탱커선의 장점. 1번. VLCC는 대부분 중동이나 미국, 아프리카 등 산유국에서 원유를 받아 극동이나 유럽 같은 비산유국에 원유를 운송하는 롱 보이지를 띱니다. 2번. 월급이 많은 편입니다. 3번. 단일 화물로 화물 관리가 케미컬, 가스선보다 용이합니다. 4번. 케미컬에서 오일 탱커 간 선종 전환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지만 가스선으로의 선종 전환은 액화가스 직무교육이 필요하기에 회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번. 외국 선사 송출 가능성이 컨선, 벌크선, 카케리보다 높습니다. 단점. VLCC는 육상 부두 저반이 아닌 SBM, 싱글 뷰이 무어링이라고 바다 한가운데에 대형 무어링 부위를 설치하여 육상에서 무어링 부위까지 송유관을 설치하여 하역 작업을 하기에 상륙이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2번. 위험 화물 때문에 메이저 검사를 달고 삽니다. 유조선 편을 만들었는데 이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려다 보니 IMO까지 올라가서 간략적으로 IMO부터 3대 협약까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IMO는 국제해운의 안전과 보안을 개선하고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책임지는 유엔의 전문 기구입니다. 그래서 해상안전, 선박의 항해, 해양오염 방지 및 규제에 대한 모든 해사기술 문제와 법률 문제를 다룹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를 타는데 선원에 대한 규칙과 법이 없으면 선주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큰 배에 선원이 30명이 필요한데 20명으로 줄이려고 하겠죠? 또 기관실에서 나오는 오일러 빌지를 아무 규제 없이 바다에 방출하면 해양오염이 되겠죠. 또 원유를 하역하는 부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물을 계속 하역하고 있으면 부두와 선박에 큰 화재가 발생하겠죠. 이런 모든 해사 문제를 방지, 예방하기 위해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한국인 임기택 선배님이 IMO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님이시죠? 이 IMO의 핵심 3대 협약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솔라스,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이 솔라스는 한국말로 해상인명 안전협약인데 좀 어렵죠? 선박에서 안전에 관한 모든 걸 서술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솔라스에는 각종 선박의 설비, 선박에서의 화재, 무선통신, 구명기구, 항법, 화물 등등등 모든 선박에서 안전에 관한 것을 서술한 협약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1,500여 명의 사상자를 내서
IMO에서 안전에 관한 솔라스 협약을 딱 낸 겁니다. 이 협약 덕분에 저희가 더욱 안전한 법률 아래에서 선박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배에서 일할 때 필요하면 읽어봐야겠죠? 앞에서 유조선 이야기를 했으니 유조선 하면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초기의 유조선의 선체 구조는 선체 외판이 단일 격벽 싱글 헐이었습니다. 1989년 유조선 엑슨 발데즈호의 알래스카 원유 대량 유출 등 유류에 대한 해양 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IMO에서 단일 격벽의 사용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요즘에는 유조선뿐만 아니라 모든 선종이 이중선체 격벽 더블 헐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참사 9.11 테러를 기억하시나요?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WTC 쌍둥이 빌딩 및 미국 국방부 건물에 대한 항공기 테러입니다. 9.11 테러에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테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지요. 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항만 역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LNG와 LPG 등 폭발 가능성이 있고 폭발하게 된다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이러한 이유로 해상과 항만에서의 보안이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해상에서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 IMO는 ISPS 코드를 제정하였습니다. ISPS 코드란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코드로 ISPS 코드는 해상 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국제 선박과 항만 시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보안 코드입니다. 2. STC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는 한국말로 선원의 훈련, 자격, 증명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대한 협약입니다. 이는 우리한테 친근한 말이죠. 선원을 위한 for seafarers가 이름에서부터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선원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그에 따른 증명 서트 발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박에서 어느 만큼 일을 해야 하고 쉬어야 하는지 워크 앤 레스트 리코드를 하게 만든 협약입니다. 간단히 워크 앤 레스트의 중요한 요점을 보고 갈까요? 1번 임의의 24시간 중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 2번 임의의 7일간 최소 77시간의 휴식시간. 3번 휴식은 최대 2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한 번은 6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이게 워크레스트에 관한 중요한 요점입니다. 3번 마폴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 마폴은 한국말로 해양오염 방지 협약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 선박에서 기름, 오일, 화학제품, 케미컬, 포장된 상태의 유해물질, harmful substance in packaged form, 오수, 시웨이지, 쓰레기, 갈비지, 대기, 에어에 관한 오염 방지 규정에 대해 서술한 협약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협약들을 왜 설명할까요? 여러분, 제가 HMM사의 일기사 출신인 걸 앞선 영상에서 밝혔었지요? 일기사 출신인 저는 과연 이 협약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요? 정답, 땡! 제 지식의 양을 스스로 공개해버려서 창피하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협약들에 대해서 일기사 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약들은 제가 일기사가 되어서 보니 실습 때부터 친숙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쉽게 체감시켜드리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서울에서 부산에 가듯이 우리가 항해사 기관사로 일을 하려면 이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 협약이었던 것을 일기사가 되어서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정편이 지나면 이 협약들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도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미리 떡밥을 뿌린 겁니다.
우리 혜린이 분들이 이 협약들을 찾아서 보려면 이해도 안 되고 영어로만 되어서 보기가 싫잖아요. 잘도 모르겠는데. 학생 때 연애도 더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선배님이 하나하나 미래의 회기사가 되기 위한 포인트들을 짚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말만 번드르시 하고 안 하면 안 되겠어서 평소에 노트에 적어놨던 거를 이렇게 유튜브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선후배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